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제2금융권에서 빚을 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1박 2일 동안 광천남에 머물며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는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무안공항 통합은 KTX 2단계 사업과 맞물려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에 학생 독감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진정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광천남에서 사실상의 대권 행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 전 대표와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며 누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마지막 캠프에서 누가 등산주가 될지는 그때 이 시대 상황과 날씨와 선수들의 체력 주권이 결정합니다. 그 순간에 제가 나설지 문재인 대표가 나설지 누가 페이스메이커가 될 건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일입니다. 문 전 대표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진보의 가치를 국민들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친노 비노, 친문 반문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는 호남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호남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제3지대에 대해서도 김영삼의 3당 합당과 뭐가 다르냐며 사실상 국민의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비박도 좋고 반기문도 좋다는 이러한 무원칙한 정치를 김대중과 호남의 정신이 저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박 2일 동안 광주 전남에 머문 안희정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온 민주당의 적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넘어 박정희식 민주주의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로 시대를 교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천남 지역의 가계부채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1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저신용자들이 높은 이자를 내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 씨는 운영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돈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캐피털사에서 20%가량의 고금리 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했습니다. 비싼지 알죠. 비싼지 알지만은 사정이 급하니까 우선 그렇게라도 해서 영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올해 9월을 기준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모두 21조 2천억 원.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을 강화하면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비은행권 대출은 금융소비자들의 높은 금리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가계 소득의 증가율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그 금리가 상승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환 부담을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 신용자들입니다. 비은행권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본격적인 오름세를 탈 경우 상환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또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또 금융권, 이 금융권을 또 선택하게 되는 그런 가계부채 돌려막기 형식의 현상들이 발생되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오름세가 맞물린 상황에서 갈수록 나빠지는 지역 가계 채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공기가 차가운데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영하의 추위 때문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오늘 보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3도, 담양과 화순이 4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도, 보성이 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안공항 통합이 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전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공항 이전도 초기에는 물밑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낙연 지사의 송년사와 신년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는 민간공항 통합에 대한 질문에 광주 전남의 상호 이익이 뒤따라야 하고 승객이 늘어나는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KTX 연장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론화하기보다 사전 정지 작업부터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군공항 문제는 의제로 삼아서 토론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사는 올 한 해 일자리 만들기와 복지 시책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청렴도 꼴찌와 안전도 하위권, 전국체전 부진 등을 아쉬움으로 꼽았습니다. 내년에는 교통망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올해보다 40%가 늘어난 1조 1천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의하이간 노벨교와 새천년 대교가 올해와 내년에 개통되는 등 교통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도정에 전념해야 할 때지만 2년 전부터 국가 과제를 공부하고 있다고 밝혀 19대 이후 대권 도전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년에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 민관 협치와 협업, 시민 주권의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시장은 송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주요 시정 성과로는 미래 먹을거리를 본격 추진, 또 찾아와서 머물고 싶은 도시 토대 구축, 안전도시 구현 등을 꼽았습니다.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광주시정과 전남도정의 잘잘못을 짚어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6년은 민선 6기 광주시가 추진해온 역점 사업들의 청신호가 켜진 한 해였습니다. 3,03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에너지밸리의 핵심 기지가 될 도시첨단 산단이 착공해 자동차와 에너지 두 미래 먹거리 산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등을 미래 먹거리로 만들고 산업 지형을 변화시키는 토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래 방향 설정은 잘했다지만 구체적 디테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등은 갈팡질팡한 시정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시민시장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정책자문관 형제의 비리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깎아먹었습니다. 어떤 인사 개입의 문제라든가 시정에 너무 깊숙하게 비선으로 실세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초기에 어떤 시정되지 않고 결국은 골마 터져가지고 전라남도는 내년 처음으로 6조 원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형 연륙교 연도교 공사와 호남고속철 2단계 등 사회 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늘어난 덕분입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도민의 수건이자 지역 발전을 앞당길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광주안도간 고속도로, 여수와 신안의 연육 연도교 건설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토목 건축 분야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는 한계와 더불어 미래 먹거리 전략과 비전을 얼마나 보여줬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낙연 지사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전남의 인구는 정체되거나 되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과 같이 상생이 필요한 대형 과제에 있어서
양 시도는 협력하거나 이전보다 더 나아간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지역 학생들의 독감 발생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그제 기준으로 학생 독감 환자는 231개 학교에서 2,800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166명이 줄었습니다. 또 독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23일 3,100여 명에 비하면 250여 명이 줄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주 독감에 걸린 학생들이 완치 추세를 보이면서 독감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에서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밤 10시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현금 1,60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 69살 A 할머니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한 점을 미뤄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로 보고 CCTV를 분석해 용의자 뒤를 쫓고 있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인 벤타민을 투약한 국립대병원 수련이가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수련이 A씨가 마약류로 분류된 벤타민을 투약했다가 병원의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수련이가 응급실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품을 몰래 투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관리 부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당첨되지 않은 로또 복권 수백 장과 함께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9시 15분쯤 광주시 북구 지동의 한 주택 안방에서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가던 54살 신모 씨가 숨진 지 한참 된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신 씨의 시신 옆에서는 당첨되지 않은 로또 복권 800여 장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복권에 희망을 걸고 생활하던 신 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월봉소원, 김덕령 등의 단어는 광주를 대표하는 것들이죠. 이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청년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규 씨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주와 클래식의 만남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광주를 소재로 해서 지금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음악을 한 지 이제 한 20년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또 광주에 산 지도 한 30년 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또 광주에 살면서 사실 광주에 너무나 많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양림동이라는 곳 그리고 월봉소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서 광주의 또 다른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그 매력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광주의 그런 아주 문화적인 장소, 역사적인 장소, 또 사람을 가지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거를 작업하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구체적으로. 양림동이라는 곳은 굉장히 많은 인물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양림동 같은 경우는 펭귄마을부터 해서 뭐 충현원, 그리고 오웬 기념과 그리고 이장훈 가오, 그리고 기타 많은 1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10곳에 대한 먼저 인물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 인물과 함께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 이야기들을 제 머릿속과 가슴속에 담아서 그것을 제 상상력을 더해서 음악으로 작곡을 하게 되었고요. 네. 가곡 같은 경우는 워낙 시 자체가 워낙 좀 깊이가 있고 무등산과 또 고봉 기세승 선생의 또 그런 한시 그리고 춘장 김덕령 그 장군의 춘산이라는 그런 억울한 심정들을 이 한 시가 있어서 너무 그 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음악을 작곡한 건 너무 쉬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승규 씨의 그런 그 작곡한 작품을 좀 잠깐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금 양림동 그림이 나오고 있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지금 작곡을 하신 거고 네, 네, 상당히 맞습니다. 경쾌하게 좀 느껴집니다. 네, 네. 이를 직접 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곳들에 대한 곡을 들으니까 훨씬 더
좀 체감하기가 좀 쉽죠. 편하고 쉽네요. 네, 네. 예. 바로 그게 우리 이 로컬 지역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 예술인들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도 이제 좀 그 틀을 깨고 싶었거든요. 네. 어디 멀리 외국에 있는 아름다움이나 어디 서울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아름다움, 어찌 보면 내가 삶과 함께 있는 그 장소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이 음악을 통해서 이 가슴과 함께 맞닿은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런 곡을 또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승규 씨는 대학을 방사선과를 가셨다고. 광주 법원대 방사선과. 예. 근데 이제 중퇴를 하시고 네. 음악을 이제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고 바로 독학으로 또 음악을 지금까지 해오고 네.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예.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어려웠죠. 네. 왜냐면 음악이란 게 단순히 하고 싶다는 것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많은 또 노력도 필요하고 또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간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 쪽과 같이 작곡하신 분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그런 음악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광주를 담는 그런 음악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실 예정이시죠? 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17년에는 이번에 광주 컨텐츠 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네. 양림동호 관련된 그 사업들 이번엔 또 하나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고봉 기대승 선생의 월봉선에 대한 그 인문학 강좌 그리고 담양 가사 문화권 관련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들을 또 이번 작곡 발표처럼 좀 동일하게 많은 음악들을 작곡할 예정입니다. 네. 자, 33살의 청년 작곡가이자 또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그리고 청년예술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우리 지역의 우리 청년 예술인들이 지금 밖으로 나온다면 또 활동을 하려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음대를 졸업하지 않고요. 이제 음악 대학이나 예술인의 정규 코스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예술인들 대부분이 그런 코스를 밟으시 보면 딱 20대까지 활동인 것 같아요. 네. 30대 생업은 모든 것이 이제 어쩌면 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청년 예술인들의 절반 넘게 100만 원도 못 되는 월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그 예술이라는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도전과 네. 뭐랄까요 응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지 그런 부분에서 좀 소리를 들 수 있는 많은 창구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제작 공간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죠. 제작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네, 것이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진 지 1년을 맞아 원천 무효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5.18 민주광장에서 수요 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졸속 합의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양국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인권 유린에 대한 반성도 없고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지도 않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 확산을 우려해 지역별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 취소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수시 향일암 일출제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여수 지역에 조류독감이 발병하지 않았고 향일암 일원이 가금류 사용농장과 동선이 달라서 AI 확산 우려가 덜하다며 오는 31일 예정대로 일출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여성 가운데 절반은 10년도 채 안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5만 9천여 명. 광주에 거주하는 여성 5명 가운데 1명이요. 한창 일할 나이에 그만둔 겁니다. 이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시도하는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리 수납 전문가나 제과제빵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구직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여성분들은요, 새로 일하기 센터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적성 검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진로와 직업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처럼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지역 금형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미국 포드자동차 금형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정밀 등 지역의 4개 금형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포드자동차의 차기 SUV 차량 부품 생산용 금형수주에 최근 성공했습니다. 수주 규모는 우리 돈 75억 원으로 단일 건으로는 비교적 큰 금액으로 평가된다고 광주시는 덧붙였습니다. 광주은행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복과 보온 이불을 포장해 전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육학과와 교육문제연구소가 한중일 학과 관계자를 초청해 교육에서의 국제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나주시 남평읍 평우장학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남평읍 사무소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곡성군이 치매 등으로 실종될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실종 예방 인식표를 나눠줬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예지회에서 100만 원, 유곡경로당 10만 원, 봉성경로당에서 10만 원, 구례마트에서 20만 원, 상원자원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구례읍 산정남성경로당에서 10만 원, 세터 여성경로당에서 10만 원, 봉북 여성경로당에서 10만 원, 명지아파트 여성경로당에서 18만 원, 문청면 주견 여성경로당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 문청면 주견 남성경로당에서 10만 원, 전천 남성경로당 10만 원, 전남 나주시 반남면 방두마을 주민이 12만 원, 이안마을 주민 17만 원, 공산면 신곡 3구 주민이 6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천 4구 주민이 9만 7천 원, 금곡 5구 주민 25만 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주도리 1구 주민이 6만 8천 원, 수말리 2구 주민이 4만 2천 원, 대리 3구 주민이 12만 원을 보내주셨고, 공간 아파트 주민이 30만 원, 설아 2차 아파트 주민이 10만 원, 한국 아델리움 주민 40만 원, 한국 아델리움 103동 201호에서 만 원, 정동마을 주민이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서구 금호이동 송천 아파트 주민이 60만 원, 굿모닝 공인중개사무소에서 5만 원, 종원 종로약국에서 5만 원, 머구천 사골돼지국밥 15만 원, 광주 한마음산악회 박임금 회장과 회원 일동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이 되면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공기가 차가운데요.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살짝 내리겠습니다.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 영하의 추위 때문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일시적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고는 있지만 낮부터는 다시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보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담양과 나주, 화순 4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도, 보성이 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주말부터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들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연초에는 해돋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